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비입니다. BMW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자동차, 완전히 새로운 노이의 클래식, 그 첫 번째 자동차인 iX3가 드디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일단 지금 월드 프리미어 영상을 같이 보시죠. 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멋지네요. 지금 BMW가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가량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는데 해외 댓글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iX3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요즘 독일차가 좀 헤매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뭐 그렇게까지 좋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와, 이건 진짜 외관 디자인, 인테리어, 첨단 기능, 그리고 이 차의 성능까지, 와, 진짜 멋진 자동차로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빨리 BMW 신형 iX3가 어떤 차로 나왔는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살펴볼 게 너무너무 많지만 일단 외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기를 놓고 보면요, 길이 4782mm, 너비 1895mm, 높이 1635mm, 휠베이스는 2897mm의 크기를 갖춘 차로 나왔습니다. 기존 iX3 대비해서 길이는 50mm, 휠베이스는 30mm 정도 더 길어졌고요, 높이는 오히려 30mm 정도 더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 현대기아 차 중에서는 아이오닉5 EV6보다 길이 기준으로 100mm씩 더 큰 자동차가 됐고요, 제네시스 GV70 하고 비교해도 거의 70mm가 더 긴 자동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iX3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지금까지의 BMW하고는 한참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됐어요. 매끈하면서도 근육질의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 됐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모놀리식 디자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해놓고 여기에 뭐 이것저것 디자인 디테일들을 더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큰 암석을 놓고 그거를 깎아서 만든 것처럼 디자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캐릭터 라인이나 뭐 과격한 디자인 디테일이나 이런 게 없고 면은 매끈하게, 선은 정밀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가 공기역학계수 0.24에 불과한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도 동시에 볼륨감이 넘치고 공격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굉장히 수준 높은 외관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전면 디자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제 크롬은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예전에 크롬이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던 그 역할은 이제 LED 조명이 대신합니다. 일단 BMW의 상징 키드니 그릴이 중앙에 세로형으로 이렇게 적용됐습니다. 1960년대에 처음 나왔던 이 노이의 클래스의 자동차, 벤츠에 팔릴 뻔했던 BMW를 살렸던 그 최초의 노이의 클래스, 그 1500이라는 자동차의 키드니 그릴을 보면 이렇게 세로형의 얄쌍한 키드니 그릴이 적용됐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노이의 클래스에서 영감을 받은 키드니 그릴을 이번 노이의 클래스에 새롭게 재해석해서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릴 테두리에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고 그 안에 또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들어오도록 깊이감이 느껴지도록 조명 처리를 해놨습니다. 마치 인피니티 미러처럼 이 안쪽으로 키드니 그릴이 반사돼서 계속 있는 것처럼 디자인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릴이 그냥 화려하게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고급감이 느껴지도록 신경을 써놓은 걸 볼 수 있네요.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릴에는 카메라 세척 워셔 기능을 숨겨놨고요, 왼쪽 그릴에는 레이더 센서를 숨겨놨습니다. 이 내연기관 시대에는 키드니 그릴이 이 공기를 통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했는데, 이제 전기차 시대에는 키드니 그릴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센서 존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키드니 그릴 주변으로도 이렇게 조명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키드니 그릴 쪽으로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는 그런 디자인 효과를 주고 있고요, 이 조명 역시도 인피니티 미러처럼 안쪽으로 반사되는 것 같은 조명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BMW의 트윈 헤드라이트, 양쪽으로 2개씩 헤드램프를 갖춘 헤리티지를 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세로형 DRL도 적용해놨습니다. 이게 방향지 시등 역할도 같이 하는데요, 방향지 시등을 켜면 번쩍 이런 식으로 켜지도록 하는 이 BMW만의 기믹을 적용해놓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범퍼 하단 부분에는 액티브 에어플랩도 적용됐습니다. 배터리 쿨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어플랩을 열어서 쿨링을 시키고, 배터리 쿨링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에어플랩을 닫아서 주행할 때 공기역학적으로 더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iX3에는 드디어 프렁크도 생겼습니다. 이 BMW 전기차 중에는 예전에 i3에 프렁크가 있었고, 그 뒤에 요즘 뭐 전기차 중에는 프렁크가 있는 차가 하나도 없었죠. 내연기관 겸용 클라 플랫폼을 쓰다 보니까 이 앞쪽에 별도의 프렁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노이의 클래스,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쓰면서 프렁크가 생겼습니다. 프렁크 용량은 58L, 그래서 뭐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만큼의 그런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이 아이오닉5 후륜구동 모델보다는 딱 1L 정도 더 큰 용량의 프렁크를 갖추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측면 디자인도 살펴보면요, 일단 시선을 잡아끄는 건 휠입니다. 무려 22인치의 휠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면서 가느다란 스포크가 적용된 것처럼 디자인을 해놨는데, 이 가장자리는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기역학적으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디자인적으로도 다이내믹한 느낌을 주는 그런 휠을 적용해 놓은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측면에서 도어도 굉장히 매끈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아래쪽에만 미세한 선을 하나 그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볼륨감 있게 이렇게 동그랗게 부풀려 놓은 디자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한 느낌이 들고요, 또 팝업식
도어 핸들이 적용됐습니다. 평소에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숨겨져 있다가 얼락을 하면 문고리가 튀어져 나오는 그런 도어 핸들이 적용돼서 이 도어 바깥에 별물처럼 나와 있는 이런 핸들이 없으니까 더 매끈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플러시 글레이징 기술도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는 이 창문 유리가 고무 몰딩이나 차체 프레임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와 유리 사이에는 이런 뚜렷한 경계와 틈, 뭐 턱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플러시 글레이징이라는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이 경계와 단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 유리와 차체 패널이 단차 없이 하나의 면처럼 매끈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결정적으로 이 플러시 글레이징 덕분에 이 측면 디자인이 특히 완성도가 더 높아 보이는 겁니다. 엄청 비싼 디자인이에요. 이 기술을 구현하려면 이 차체 패널하고 유리를 이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난이도가 더 높고 이걸 정밀하게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뭐 특수 장비라든지 더 복잡한 생산 공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차들 중에서는 이런 플러시 글레이징을 적용한 차가 전혀 없고 1억 3천만 원이 넘는 레인지로버 스포츠나 돼야 적용해주는 아주 특별한 디자인 기술이었는데 이게 iX7도 아니고 iX3부터 들어오게 됐네요. 물론 이게 가격에 반영이 되겠지만 일단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후면 디자인도 보면요, 적은 수의 선으로 디테일링된 넓은 표면이 딱 눈에 들어오고요. 새로운 그래픽의 테일 램프도 적용됐습니다. BMW 특유의 시그니처 이 L 모양 램프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수직형 디자인 디테일이 추가됐어요. 가장자리 얇게, 가운데로 올수록 두껍게 이런 식으로 이 디자인 디테일을 살려놓은 그런 테일 램프가 적용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안쪽으로는 골짜기 형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BMW 엠블럼을 딱 장착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가 시선적으로 강조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고요. 이 차량 레터링 같은 경우도 새로워졌습니다. 기존의 BMW 전기차라면 i 브랜드 로고를 써놓고 뒤에 차종 이름, 트림명 이렇게 써놓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그냥 다 일반적인 알파벳으로 i는 작게, X3는 크게, 그리고 뒤에 50이라는 트림명은 작게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기존의 i 브랜드 로고나 아니면 X드라이브, E드라이브 이런 로고가 없어져서 한층 더 심플해졌어요. 자, 그리고 웰컴 램프와 웰컴 사운드도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릴렉스, 밸런스, 익사이티드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로 각자 원하는 웰컴 굿바이 램프와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살짝 아쉬운 건 트렁크 용량입니다. 기본적으로 VDA 기준으로 520리터의 트렁크 용량을 갖추고 있어요. 차가 훨씬 더 작은 아이오닉 5보다도 10리터 더 적은 용량의 트렁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2열을 접지 않았을 때는 골프백이 이게 잘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좀 크기에 비해서 좁게 느껴지는 그런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살짝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열을 폴딩하면 1750리터까지 적재 용량은 늘어나게 되고 또 4대2대4 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긴 짐을 싣는 경우에는 가운데 좌석만 내려서 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외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진짜로 마음에 들어요. 사실 이전에 BMW가 뭐 iX나 XM이나 M4나 뭐 이런 차들에서 워낙 과격한 디자인을 해놔서 충격이 좀 덜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신형 iX3의 외관 디자인은 정말 완성도가 높으면서도 아주 미래의 차 느낌이 든다는 점에서 사고 싶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디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실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UW 기반의 디지털 키가 기본으로 적용됐고요. 키 없이 핸드폰이 키가 돼서 그냥 폰을 주머니에 넣고만 있어도 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리는 기능이죠. 그리고 시동 버튼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브레이크만 밟으면 시동이 걸리고 주행 준비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자, 중요한 거 일단 파노라믹 비전이 적용됐습니다. 이 왼쪽 A필러에서 오른쪽 A필러까지 HUD가 쭉 펼쳐지는 겁니다. 와, 진짜 멋지죠? 이 앞유리 하단을 빛이 투과하지 못하는 완전한 검정색으로 코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전석 쪽에 하나, 중앙에 하나, 동승석 쪽에 하나 이렇게 HUD를 3개를 달아놓고 이 HUD를 다 미니 LED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기존의 HUD 대비해서 훨씬 더 TV를 보는 것만큼 선명하고 부드러운 그래픽 연출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터리 상태, 속도, 주행 가는 거리 뭐 등등 주행 관련된 정보는 운전석 쪽에 투사되고요. 중앙이나 동승석 쪽 HUD 콘텐츠는 자유롭게 이 탑승객들의 입맛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생하고 있는 음악이나 뭐 AI 어시스턴트나 날짜나 온도나 뭐 등등 수많은 기능들을 최대 6개까지 여기에 자유롭게 올려놓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야, 이거 진짜 실제로 보면 되게 멋집니다. 저는 샤오미 YU7에서 이게 똑같이 적용돼 있어서 미리 살짝 보고 왔는데 야, 이거 기능적으로도 물론 우수하지만 그것보다 일단 차가 되게 첨단의 차처럼 느껴져요. 이만큼이 다 HUD니까 그냥 일단 직관적으로 멋지고, 물론 여기에 예전에 링컨 노틸러스 같은 차들이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거랑 사실 뭐 기능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BMW 파노라믹 비전은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이 부분이 검정 코팅된 유리니까 여기에 먼지 같은 게 묻을 일이 없어서 항상 선명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특별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파노라믹 비전 위에 또 HUD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여기는 3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데 여기에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래픽이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그래픽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한국 시장에 들어왔을 때 지금 BMW가 T맵하고 iDrive 9 협업을 통해서 여기 HUD에다가 이미 T맵 관련된 정보를 보여주는 거, 이런 거 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이번 신형 iX3도 그런 T맵 안내가 적용되면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할 것 같네요. 중앙 디스플레이는 17.9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3340, 1440 픽셀 해상도가 적용됐다고 하는데 2.4K 디스플레이란 뜻이죠. 매트릭스 백라이트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고요. 지금 터치한 영상을 보면 와,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태블릿처럼 부드럽죠. 이 iDrive X라는 운영체제, 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기반의 운영체제가 들어왔고, 지금 구동하는 칩이 어떤 회사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꽤 고성능의 디스플레이 구동용 칩이 들어간 걸로 추측됩니다. 아마 최소한 퀄컴 스냅드래곤 815 이상의 칩이 들어갔을 걸로 예상돼요. 자, 기본적으로 16:9 비율의 디스플레이인데 이걸 살짝 사다리꼴 형태로 눕혀놨어요. 이걸 디자인한 크리스티안 바우어 디자이너에 따르면 그냥 직사각형 형태로 디자인하면 너무 지루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어서 역동성을 더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운전자와 가까운 부분에 수직으로 위젯을 배치해놔서 운전 중에 또 중요한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안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옵션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옵션에 따라서 무제한 데이터 제공도 된다고 하는데 뭐 그게 꼭 아니어도 핸드폰 핫스팟을 연결해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같은 영상 시청도 가능하고, 여기에 내 계정을 연동시켜 놓으면 집에서 핸드폰에서 영상 보다가 멈춘 바로 그 부분에서 바로 영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줌을 이용해서 화상회의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가별 특화 콘텐츠도 별도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쿠팡 플레이 같은 진짜 많은 분들이 쓰시는 그런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기반이라서 앱마켓을 통해서 서드파티 앱들도 많이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60개 정도의 앱을 입맛에 맞게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국내에 들어오면 어떤 기능이 지원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에어 콘솔이라고 해서 내 핸드폰을 조이스틱처럼 사용하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핫휠, 카파티 이런 게임도 즐길 수 있다고 해요. 지금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살펴봤을 때 이제 BMW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진짜 운전을 하는 즐거움, 물론 그것도 유지하겠지만 이 차량을 드라이빙하는 그 과정에서의 즐거움, 실내에서의 즐길 거리에서 오는 즐거움, 그런 것들로 더 확장된 걸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핸들도 굉장히 새로워졌죠. 일단 디자인이 이 콘셉트카 때의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될 줄이야 상상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샤이테크 접근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핸들의 기능들은 사용할 때 조명이 커져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이게 물리 버튼이 아니고 터치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 햅틱 피드백도 제공을 해줘서 내가 지금 이 핸들의 버튼들을 누르는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주고 있네요. 자, 기존 BMW 차들과 마찬가지로 ADAS 관련 버튼은 왼쪽에, 인포테인먼트, 전화 기능은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시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화사한 느낌을 주는 밝은 컬러 시트가 적용됐고요. 전동 시트 조절은 이 도어 트림에서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은 이런 식으로 창문 버튼 뒤에서 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디자인적으로는 깔끔한데 과연 사용성이 있어서 충분히 편리할지는 실제로 차를 경험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 버튼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좀 남아있습니다. 운전석, 동승석 사이에 여기 센터 콘솔이 있는데 여기 기어 셀렉터 레버 타입으로 적용됐고요. 오디오 볼륨 조절을 위한 롤러 스위치, 주차 브레이크, 후방 창문 히팅, 비상등 버튼이 물리 버튼으로 남아있습니다. 예전처럼 iDrive 다이얼이나 홈 버튼, 맵 버튼 뭐 그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거 진짜 편한 기능이었는데 사라지는 건 좀 아쉽습니다. 이런 물리 버튼들이 사라진 대신에 고도화된 AI 어시스턴트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Hey BMW 라고 하면 호출된다고 하고요. 파노라믹 비전 중앙에 떠서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운전자의 호출에 응답한다고 합니다. 음성 인식을 안 쓰면 BMW 로고로 바뀐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 AI 어시스턴트는 아마존 알렉사와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022년에 알렉사 커스텀 어시스턴트를 기술적 기반으로 해서 BMW의 인공지능 비서를 개발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창문, 에어컨, 시트, 전화 등등 차량의 기능을 제어하는 거 당연히 지원되고요. 내비게이션, 목적지 입력 같은 것들도 AI 어시스턴트가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자연스러운 대화라든지 뭔가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대답을 해준다든지 하는 진짜 AI라고 할 만한 기능들은 제공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당장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게 알렉사와 협력해서 만든 만큼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요.
자, 모터 성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iX3를 시작으로 완전히 새로운 6세대 모터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공개된 모델은 iX3 50 모델인데요. 앞뒤로 모터를 달아서 최대 출력 469마력을 발휘하고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단 4.9초, 그리고 최고 속도는 시속 210km에서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시원시원한 가속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보급형 후륜구동 모델이라든지 고성능 M 퍼포먼스 모델도 추후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번에도 후륜 모터는 EESM, 우리가 WRSM이라고도 부르는 전기 여자 동기 모터가 적용됐습니다. 영구좌석을 회전자에 넣어서 만드는 영구좌석 동기 모터가 아니라 회전자의 전자석을 사용해서 전기를 흘려보내야만 자석이 되는 방식의 모터죠. 장점 분명히 있습니다. EESM 모터의 장점 첫 번째, 효율이 좋다는 거죠. 필요할 때만 전자석을 만드니까 고속주행이나 크루즈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 손실이 더 적습니다. EM 모터의 장점 두 번째, 히토류가 불필요합니다. 영구좌석을 쓰지 않으니까 뭐 네오디뮴이나 디스프로슘이나 이런 가격 변동이 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이 중국 리스크가 있는 이런 히토류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히토류를 안 쓴다는 건 일단은 더 친환경적이다 라고 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비용 안정성이 있어서 큰 장점이 있다고 봐야겠죠. ESM 모터의 장점 세 번째, 정밀 제어가 가능합니다. 전자석의 세기, 전류량을 조절해서 모터의 출력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 회전자에다가 전류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슬림링 브러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BMW 모터가 브러쉬드 모터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물론 BMW EESM 모터는 브러쉬를 사용했다고 해서 직류 브러쉬드 모터 수준으로 뭐 열화가 되진 않습니다. 이 직류 브러쉬드 모터는 브러쉬, 정류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전류 방향이 바뀌면서 스파크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물리적인 마모가 가속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BMW EESM의 브러쉬 슬림링 구조는 이 전류 방향은 일정하고 전류량만 조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파크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직류 브러쉬드 모터랑은 수명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번에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보증의 2배가 넘는 60만 킬로미터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뭐 어쨌든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BMW에서 이번에 iX3를 가져오면서 보증 기간을 좀 늘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증 2년은 이건 진짜 너무 짧긴 하죠. 모터인데 왜 2년이에요? 이 모터를 최소한 3년 이상으로 늘리면 그래도 좀 저희 소비자들의 불만이 좀 잠재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전륜 모터는 인덕션 모터가 적용됩니다. 이 구동력을 주지 않고 대기할 때는 에너지 손실이 거의 제로라는 장점이 있는 모터죠. 그래서 평소에 살살 주행하거나 크루징할 때는 후륜으로만 살살 다니다가 급가속, 스포티한 주행 이런 걸 할 때는 이 전륜 모터까지 함께 사용하는 그런 듀얼 모터 시스템이 적용된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BMW 전기차들에는 5세대 모터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이번 iX3의 신형 6세대 모터는 에너지 손실은 40% 줄어들었고 무게는 10% 줄어들었고 제조 비용도 20% 절감됐다고 합니다. 배터리도 새로워졌습니다. 기본적으로 108.7kWh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됐어요. 그러면서 WLTP 기준 주행하는 거리 805km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아니 잠시만, 아무리 WLTP 기준이라도 이 805km면 보통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이 WLTP 대비해서 75%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국내에 들어오면 단순 계산으로는 주행 가는 거리가 603km? 못해도 500km 중후반대는 넉넉하게 나오겠죠. 와, 진짜 대박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가장 멀리 가는 전기차가 아이오닉 6 562km인데 이것보다도 더 멀리 가는 주행거리 1위 전기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셀을 바로 팩에 포장하는 셀2팩 기술이 적용됐고요. 원통형 배터리 셀, 지름 46mm에 높이 120mm인 이 46120 셀이 적용되면서 기존 배터리 팩 대비 에너지 밀도가 20% 개선됐다고 합니다. 배터리 셀 제조사는 일단 중국 EV 에너지인데요. 추후에는 뭐 삼성 SI 등등 이 46120 스펙이 준비된 다른 배터리 제조사로 공급망도 다변화하는 걸 준비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배터리가 좋아지면서 충전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iX3, 드디어 BMW에도 800V 시스템이 적용됐고요. 최대 충전 속도는 무려 400kW라고 합니다. 와, 엄청나게 좋아졌네요. 그러면서 배터리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1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9이 지금 거의 iX3랑 똑같은 배터리 크기를 탑재하고서 10%에서 80%까지 24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iX3는 그것보다도 더 빠른 충전 속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차 배터리를 이동식 파워뱅크로 만드는 이 V2L 기능 제공되고요. 전기차와 주택을 연결하는 Vehicle to Home V2H 기능도 제공됩니다. 야, 이제야 BMW도 좀 전기차를 진심으로 하는 느낌이 드네요. 자, BMW iX3부터 이제 BMW 모든 전기차는 고성능 컴퓨터 딱 4대가 이 모든 차량의 기능을 관리합니다. 이전에는 ECU가 뭐 시트, 에어컨, 창문, 테일게이트 뭐 등등등등 해서
해서 뭐 적게는 70개, 많게는 100개까지도 장착이 돼 있었는데 요거를 다 없애고 이 4개의 고성능 컴퓨터가 다 제어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주행 관련 컴퓨터, 자율주행 관련 컴퓨터, 인포테인먼트 관련 컴퓨터, 차량 실내 컴포트 기능 관련 컴퓨터, 이 딱 4개의 컴퓨터가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거예요. 일단 기존의 ECU 그리고 배선을 다 제거하면서 기존 시스템 대비해서 무게를 30% 줄이고 600m의 배선도 줄이는 경량화 효과를 이뤘다고 하고요. 또 처리 속도 자체도 기존 대비해서 10배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BMW가 특히 강조하는 건 주행 관련된 하트 오브 조이 컴퓨터인데요. 모터, 브레이크, 회생제동, 핸들 조향 이런 주행 관련된 기능들을 한꺼번에 제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제어 장치 대비해서 10배 빠른 정보 처리를 수행한다고 하고요. 이 BMW의 발표에 따르면 최고의 트랙션과 정밀한 조작이 보장된다라고 하고요. 이 소프트 스톱이라는 기능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BMW 역사상 차를 가장 부드럽게 정지하는 과정이 제공된다고 해요. 야, 이거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고요. 또 일상적인 영역에서 98%의 영역은 회생제동만을 이용한다고요. 아니 2%만 물리 브레이크를 사용한다니. 지금 유로7 규제에서 브레이크 분진도 너무나 가혹하게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생제동 성능도 극대화해서 적극적으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성능도 빼놓지 말고 봐야겠죠. 자율주행은 슈퍼브레인 of Automated Driving이라는 컴퓨터가 담당하는데 이 기존 BMW 모델 대비해서 20배 강력한 처리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20배면 너무 극단적으로 좋아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모든 모델에 기본으로 적용되고요. 이 어댑티브 크루즈를 켠 상태에서도 운전자의 의지를 존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도 어댑티브 크루즈가 유지되고요. 이게 세게 꾹 브레이크를 밟아야 어댑티브 크루즈가 꺼진다고 해요. 그리고 운전자가 핸들 조작을 해도 핸들 중앙 유지가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도 당연히 유지되고요. 고속도로 어시스턴트도 강화돼서요. 이 차가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완전 핸즈프리 ADAS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차선 변경하고 앞차를 추월하고 차선에 다시 복귀하고 이것까지 모두 다 지원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시티 어시스턴트 기능도 추가됩니다. 이제 신호등을 알아서 감지하고 차가 자동으로 멈췄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이 된다고 해요. 야, 확실히 기존 지금의 BMW 대비해서는 20배 좋아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테슬라나 뭐 중국 차들, 이 자율주행 리더들에 비하면 물론 아직은 좀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돼요. 집 주차장에서 이 목적지 주차장까지 알아서 가서 차가 혼자서 자율 주차까지 해주는 거, 그게 지금 자율주행 리더들의 성능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일단은 일상적으로 보조 기능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정도로 생각되기도 하네요. 오늘 이렇게 완전히 새로워진 BMW iX3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격은 미국에서 6만 달러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환율 기준으로 보면 8,320만 원 정도에서 시작이라는 얘기죠. 기존에 중국에서 생산했던 iX3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8,200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면 이 신형 iX3가 8,300만 원에 나오면 저는 그러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할인까지 더하면 아마 7천만 원대? 거기에 보조금 50%라도 받으면 아마 7천만 원 중후반대에서 실구매 가격이 형성될 것 같은데, 와, 저는 아마 이러면 다음 차가 iX3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X3는 이제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하고요. 내년 초에 글로벌 출시하고 국내에는 아마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어떤 모습인지, 또 주행해보면 어떤 느낌인지도 차차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